충격적인 뉴스가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안보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대한 충격과 불안감이 온 나라를 휩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현실화입니다. 이 조약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충격적인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한 군사적 약속입니다. 이는 위험천만한 새로운 축을 형성하며 힘의 균형을 바꾸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최근 정보 보고서들은 북한군 파병이 단순히 미숙한 신병을 보내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북한은 자체 훈련이나 비밀 임무를 통해 전투 경험을 쌓은 잘 훈련된 부대, 심지어 특수부대까지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러시아군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귀중한 실전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북한의 참전은 여러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풍부한 인력은 러시아의 손실을 메우고 전장에서 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렴한 재래식 무기 공급은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참여는 예상치 못한 요소로 작용하여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자국 병력들이 실전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보병, 특수부대, 심지어 포병부대까지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나토와 서방의 현대 전술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북한이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교리를 조정하며 실전 조건에서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을 숙련된 군대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하려는 열망이 큽니다. 수십 년간 고립된 북한은 무기고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핵잠수함 설계, S-400 방공 시스템, 스텔스 기술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은 민감한 기술을 기꺼이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의 악몽 같은 일입니다. 셋째, 북한은 이 관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은 경화 지불, 에너지 또는 식량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제재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새로운 제재 우회 경로를 만들어 취약한 경제를 유지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 국제 분쟁에 참여하는 것은 특히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워싱턴과의 직접적인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트럼프가 미래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를 더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하지만 잠재적으로 높은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입니다. 북러 관계는 지역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약화시킵니다. 유엔과 국제법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보편적 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여 위험한 선례를 만듭니다.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밀어넣습니다. 다자간 협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러 동맹은 글로벌 권력 균형 변화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신흥 강대국들이 서방이 주도하는 옛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동맹이 새로 형성되고 기존 동맹이 약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전략을 재평가하고 파트너십을 다양화하며 훨씬 더 복잡한 다극화된 세계에 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제 안정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고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그의 놀라운 침묵으로 전 세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그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항상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인물이 왜 대담한 군사적 움직임에 침묵할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거래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많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회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국방 비용에 대해 동맹국들을 비난하고 나토와 같은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는 태도는 러시아와 같은 적대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허점을 만듭니다. 그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침묵하는 것은 모스크바에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문제에 덜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재 국가들의 더 대담한 행동을 부추길 것입니다. 역사는 트럼프가 독재자들과의 직접적인 양자 거래를 선호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침묵하는 것은 더 큰 거래의 일부일 수 있으며 공공의 시야를 벗어나 은밀히 이익이 교환됩니다. 이는 미래의 제재 완화,
또는 다른 문제에 대한 수능의 대가로 경제적 양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민주적 감시를 우회합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입지를 굳힐 외교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은 러시아에 유리하더라도 그는 이를 자신의 탁월한 협상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우세와 북한의 참전을 용인하는 것은 나중에 자신의 개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산된 수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위험한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그에게 승리는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비록 키이우에 불리하더라도 평화 협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유리한 휴전 협상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기회로 삼아 영웅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오직 나만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비전과 일치합니다. 그는 이전 행정부와 동맹국들이 실패했으며 오직 트럼프 방식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그가 충분히 큰 위기를 조성한 다음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종종 전통적인 규칙과 동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침묵하는 것은 충격을 주고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의 가정을 제고하도록 강제하는 전술적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된 모호함은 전략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동맹국들이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다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안보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참전에 대한 트럼프의 계산은 정치적, 개인적, 지정학적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물입니다. 그의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계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계산된 전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에 깊은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수정주의 세력을 대담하게 만듭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게 만듭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은 더 이상 워싱턴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국방 전략을 재평가하고 자립 능력을 강화하며 다른 파트너를 모색하도록 강제합니다. 전통적인 보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은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정책 불안정은 동맹국들이 워싱턴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통합된 동맹 대신 우리는 더 작은 블록으로의 분열이나 국가들이 각자의 길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동맹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더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안보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들이 유연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구상 중인 더 대담한 시나리오, 즉 빅딜이 있을까요? 트럼프, 푸틴, 김정은 사이에 예상치 못한 삼각 동맹이 형성되는 것일까요? 서방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말입니다.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지만 트럼프의 생각 속에서는 북한을 중국의 궤도에서 벗어나 친미 친러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베이징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역발상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 왜 중국의 증대하는 영향력에 대항하는 완충국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이는 중국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더 적게 통제되면서도 베이징이 자원을 분산시키도록 강제하는 전략적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엄청납니다. 권한과 기술을 부여받은 북한은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유용한 완충국이 된다면 모스크바는 서방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일부 줄이고 러시아에 유리한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향된 북한을 통해 워싱턴에 가까워지는 것은 러시아가 현재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재편성은 서방의 통일된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특히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게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이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베이징을 북한이 미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적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담하지만 위험으로 가득 찬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 정책과 일치합니다. 이미 위협적인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정밀한 유도 시스템,
더 강력한 엔진, 더 뛰어난 방어 회피 능력이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북한의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혁신적인 기술의 결합은 완전히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만들어내며 지역의 전략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을 새로운 군비 경쟁의 가장자리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대담한 시나리오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북한 미사일이 워싱턴이나 서울이 아닌 베이징을 향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원과 트럼프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 북한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지역 내 베이징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리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에서 전략적 체스말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 삼각동맹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이징은 이를 국가 안보와 지역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북한 국경에서의 군사력 증강,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또는 새로운 동맹을 깨기 위한 예상치 못한 외교적 움직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안보 및 외교 전략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게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북한의 권한과 기술을 부여하는 것의 위험은 엄청납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더 강력한 북한은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초기 안보 목표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불안정한 정권의 전략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단기적 이점을 능가함을 보여줍니다. 이 삼각동맹 시나리오는 대담한 가설이긴 하지만 세계가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동맹은 더 이상 견고한 블록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역 동맹을 재편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유연한 외교 전략과 높은 자각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푸틴, 김정은 삼각동맹은 미친 음모일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전략적 계획일까요? 이 가설은 지정학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도록 강요합니다. 국제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각국의 동기와 잠재적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중요합니다. 세계는 격동적인 새로운 질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동맹이 흔들리고 위험한 비밀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과연 안전할까요? 트럼프의 행동과 침묵,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은 한국에게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방 전략 전체를 재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질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의 압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살상 무기 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되어 모스크바의 북한 지원 강화 및 심지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을 결정할 경우 가장 큰 보복 위협 중 하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입니다. 기술 의존적인 한국 경제는 민감한 표적입니다. 공격은 주요 기반 시설, 은행 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복잡한 사이버 전쟁으로 몰아넣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경제적 압력 또한 큰 우려 사항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여 공급망을 교란하고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과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동맹과 위협의 복잡한 그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미국 및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하고 유연한 외교 전략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국의 고립주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권력 공백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더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겨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동맹이나 방어 전략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안보 질서의 미래는 극도로 불안정하며 적응과 주도성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고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진다면 자체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이는 엄청난 위험과 이점을 동반하는 극도로 민감하고 복잡한 논쟁이며 우리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지지로는 주로 억지력에 기반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의 핵능력은 어떠한 공격도 막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강대국에도 의존하지 않고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완전한 자율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반대 주장 또한 강력합니다.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여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심지어 대만이 뒤따를 수 있는 지역 핵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하여 지역을 핵화약고로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 더 나아가 세계 질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몇 년간 내릴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계속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자율적인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고 복잡한 국제 정치의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5단계 북러 동맹 심층 분석 및 북한의 선택지를 살펴봅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권력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장기 전략 계획의 일부입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실전 경험은 북한의 군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보병, 특수부대, 심지어 포병부대까지 나토와 서방의 현대 전술에 맞설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군사교리를 조정하고 실전 조건에서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전투에 능숙한 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갈망은 또 다른 강력한 동기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원에 대한 대가로 S-400 방공 시스템, 스텔스 기술 또는 현대적인 전자전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비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은 북한의 군사적 판도를 바꿀 수 있으며 미래에 훨씬 더 강력한 상대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전쟁 참여는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화와 필수 물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 제재는 북한 경제를 질식시켰고 러시아의 지원은 이러한 조치를 우회하여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할 자원을 확보하는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야심찬 군사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생명줄 같은 교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특히 트럼프가 복귀할 경우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글로벌 분쟁에서 자신의 힘과 역할을 입증하면 트럼프가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가 아닌 북한의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력의 변화는 비핵화 회담의 역학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삼각동맹 시나리오는 바이든 행정부와 서방 동맹국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견제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적들이 다른 문제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의 상당한 조정과 국제 관계에 대한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삼각 동맹이 형성된다면 중국은 전체 지역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전에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는 북한에 의해 고립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으로부터의 강력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강화 또는 지역 내 영향력을 재확인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략적 경쟁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일본 또한 안보 정책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과 기술을 부여받은 북한과 강하게 반응하는 중국의 상황에서 일본은 국방 능력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군사적 헌법적 제한을 제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전례 없는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전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다자간 조약의 근간을 약화시킵니다. UN, WTO,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같은 기구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할 때 국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세계는 덜 안정적이며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국제법의 부재는 미래 분쟁의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지정학적 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는 갈등의 인도주의적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불안정, 기타 글로벌 긴장은 수백만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집과 사랑하는 사람,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건조한 숫자와 전략 뒤에는 상실의 이야기가 숨어 있으며 인명을 대가로 얻은 정치적 승리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는 진정한 평화가 항상 가장 고귀한 목표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분석한 내용은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맹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각 국가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랜 안보 모델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국가들은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도록 강제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보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국가 자립이 필수적인 새로운 국제관계의 장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동맹은 바뀔 수 있고 적대국은 일시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국제 원칙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뉴노멀입니다. 국가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하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낡은 가정에 매달리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적응력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한국에게 적응은 외교 및 국방 정책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일 파트너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견해가 다른 국가들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외교 전략은 적극적이어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도성과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외교와 더불어 자위적 국방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재래식 및 비대칭 억지력 모두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미사일 방어, 우주기술과 같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강력하고 다양한 방어 시스템은 모든 잠재적 적에게 어떠한 침략 행위의 대가도 너무 크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군사력과 외교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적 단결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보 및 외교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리더십, 명확한 소통,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대화를 요구합니다. 단결된 국가는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내적인 힘은 모든 전략의 기반입니다. 한국의 미래 성공은 즉각적인 위기를 넘어선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위협과 기회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계속 변화할 세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교육 및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에 대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 있는 전략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분열된 세상에서도 국제 협력은 핵심입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안보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공통점을 찾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길입니다.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선전이 만연한 세상에서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 무기입니다. 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접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맥락, 강대국의 동기,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정보 전쟁이며 모든 개인이 진실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낡은 가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동맹, 위협, 그리고 세계 질서에 대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의 유연성과 전략 재평가에 대한 의지는 한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정말 푸틴, 김정은과 빅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처럼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분석이 유익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중요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